자, 이제 12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선생님들. 12, 13, 14장 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14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책을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유경 선생님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IFS 치료 실전 가이드라는 저희가 같이 번역한 책을 읽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가 번역자가 직강으로 아마 책을 같이 읽는다기보다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강의를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료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일반적인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일반적인 문제에 재검토합니다까지 먼저 좀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을 말씀 나온 김에 유경 선생님께 부탁드릴까요? 예, 일반적인 문제 12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음의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장 그리고 모든 장에 걸친 설명에서는 시간, 외부 시간은 선형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내부 시간은 비선형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어, 이걸 보았고 제1, 6장에서는 동사로서의 수치감을 불어넣는 혹은 수치스러운 이걸 살펴보았고 1장, 7장에서는 죄책감, 항상 신사회적인 그러나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고 1장, 3장에서는 보호 의도, 우리에게는 항상 긍정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이 것이 아닌 이걸 살펴보았고 1장과 4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비판자들, 2장에서는 치료 목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자기 타당과 자기 결정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이중의식 참자 부분들, 3장에서는 아니요, 정신적 방어의 변형들을 살펴보았고 1장, 3장, 4장에서는 치료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 진도는 역량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를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공감, 고통에 대한 공감은 고통이고 보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살펴보았고 7장에서는 부모와 자신의 돌보미를 양육하게 된 아이를 보았고 7장에서는 부모 역시 부분들과 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를 제시했습니다. 이 장에서도 다음의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불안, 우울증, 중대한 정신질환, 용서, 끝없는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관리 등 치료사라는 전문가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주제를 추가하며 인종차별도 재검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떤 것이 나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봤네요. 불안, 우울, 중대한 정신질환, 용서, 끝없는 슬픔, 그러니까 애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관리, 이러한 주제, 그리고 인종차별, 그런 걸 다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불안입니다. 307페이지서부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부분을 신수님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불안, 밖에라도 밀려오는 불안은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경고 신호입니다. 일어나, 수영 공부해야지. 학기도 레슨에 잊지 말고 당신 아이를 데려가세요. 등 제로 케이 전이 지적했듯이 현대 생활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합니다. 지나친 불안은 마비를 가져옵니다. 케이건의 연구는 불안에서 기술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경험과 부분들에 미치는 경험의 영향, 이 책의 주제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치감을 불어넣는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치감 불어넣기가 받는 사람, 특히 아이의 취약성을 강타하면 정체성, 즉 자신은 무가치하며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신념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받는 사람의 내면 시스템이 전체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자들은 수치스러운 품성을 개선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예견하는 정찰 대원들은 추방자가 더 많은 시간 불어넣는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음모를 꾀합니다. 끔찍한 생각, 경고 및 신체 마비, 일명 우울증을 통해 미래에 경험할지도 모르는 수치감 불어넣기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기도 하고 과거에 경험한 수치감 불어넣기에 대해 격한 분노의 반응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등등. 추방자는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 부분들은 서로를 대신하여 약물이나 음식, 섹스, 해리, TV, 다양한 영적 우회 명상, 보호적인 부분이 해리된 온라인 서핑, 극한 운동 등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며 수방자의 간절한 갈망에 대응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안은 전체 내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은 기지를 넘어 보호자들이 두려워하는 저변에 있는 수방자의 무가치한 느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보호자들은 불안으로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달리 불안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브라이스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신순임 선생님 저랑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310페이지 브라이스 밑에까지 확대시킵니다 내용인데요. 그 내용 부분과 그리고 치료사 부분을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브라이스의 불안해하는 부분, 21살의 시스젠더, 양성애자인 영국계 바하마 대학생인 브라이스는 지금까지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던 치료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9살 때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며 대화 상대가 있으면 만성적인 불안감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대화 상대를 갖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음,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해하셨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음, 그 불안감을 향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부분과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겠어요? 네. 불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긴장을 늦추고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은 불안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 알겠어요. 그러면 불안감을 방에 들여보내고 지금 당신은 당분간 방 밖에 계셔보실래요? 누가 그 안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음, 지금 당신이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을 다른 부분들이 허락할까요? 네. 그 부분은 당신에게 어떻게 지금 반응하나요? 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알아차리고 싶어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이 개걸음을 쳐서 구석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음,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음, 그러면 그 부분들은 방 밖에서 기다리자고 말해보실래요?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좀 궁금한 느낌이 드네요. 음, 그 부분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요? 어, 뭔가를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군요. 이제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그럴까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요. 그 부분은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요?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놀랜다. 저한테 기대고 싶대요. 음, 그 기대고 싶은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한테 기댈 수 있게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잠시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저한테 기대기만 하면 돼요. 허리를 이제 펴고 있네요. 음, 그게 당신의 불안해하는 부분일까요? 네, 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무엇이 감지되시나요? 제 턱과 어깨의 긴장이 상당히 지금 풀려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합니다. 이 부분은 브라이스의 참사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촉발시킵니다. 만약 브라이스가 그 부분과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면 그녀는 결국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기질은 자신만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고 걱정을 공포로 확대시킵니다. 네. 이게 그 부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308페이지에서 불안감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t라고 하는 IFS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이 되는 거죠. 목표화해서 다루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 부분과 이야기도 괜찮겠어요? 걔는 누구인가요? 그 부분. 걔가 누구인가요? 그 부분? 불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불안해하는 네. 부분.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불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긴장을 늦추고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부분들은 불안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불안감, 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모습이에요. 지나친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부분을 향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일까요? 이것도 불안감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그 부분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부분이 개걸음으로 구석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다 불안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밑에 그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 또 체크를 한 거예요. How do you feel toward the bar? 이렇게 했더니 I don't like it.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 관리자분, 방해, 불안을 안, 음, 네, 말씀해 주세요. 음. 불안을 이렇게 좀 싫어하는 부분 같은데요. 맞아요. 음, 308페이지에서 불안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나서 알겠어요. 할 때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음, 근데 걔가 또 나온 거예요. 그 음. 불안해하는 부분을 싫어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누구인가요? 309페이지에 그 부분들은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맞아요. 서정숙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걸 분리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은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다 그 부분이어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은 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네. 이제 그 불안해하는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음, 궁금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치료사가 아하, 이제 참나 상태구만.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은 누구인가요? 그 부분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요? 불안해하는 부 맞아요. 불안해하는 부분. 그 밑에는 다 불안해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요걸 굉장히 읽으면서 구분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짚어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좀 파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네요. 자, 이제 시라의 세이스를 좀 읽어볼까요? 시라. 시라의 종말론전적 우주선 조종사. 자, 그 부분을 서정숙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내용을 좀 읽어주시고 치료자를 맡아주시면 제가 시라를 맡아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라의 종말론적 우주선 조종사. 우리는 공감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제5장에서 시라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라는 20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이며 리투아니아 유대계 미국인 대학생으로 오랜 불안의 이력과 다양한 치료에 참여했던 경험을 갖고 내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저와 가진 첫 번째 회기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저한테 엄청 비판적이고 막 그래서 제가 헤어져야 했거든요. 끔찍해요. 저는 그동안 가족 치료나 또 정신분석, 인지행동 치료 그런 걸 받아봤어요. 심리학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제 아버지가 진짜 성질이 더러웠고 저를 괴롭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불안해하는 기질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치료를 더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말론을 느끼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주선 조종사가 제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어, 이 조종사가 제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에게 대화할 시간이 있나요? 잠시 후, 그는 멈추고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은 할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뭔가 대화하고 그런 건 이상하네요. 잠시 후, 그렇지 않은가요? 네, 괜찮대요. 괜찮대요. 네,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 밑에를 좀 읽어볼까요? 네, 5년 후 시라는 대학원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제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질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사랑하는 약혼자는 아늑한 집을 구입하였고, 그녀는 자기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자신의 비판자들이 걱정할 때도 보통 그 비판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약을 끊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만하고 협상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그녀는 저에게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회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IFS를 좋아하는 시라와 같은 내담자들은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느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널찍하고 편안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끌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내면 갈등 중재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고 더 유능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린 부분들의 기분이 나아지고 편안해지도록 나서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세계가 본질적으로 암울하거나 잿빛이거나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록 불안이나 우울증이 그런 식으로 느끼도록 만들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정신세계는 능력을 가진 의욕적이고 재미있는 인물로 가득 차 있어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좌절시키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놀라게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네. 자, 그 310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에게 대화할 시간이 있나요? 이게 아마 직역인 것 같아요. 아마, 그와 좀 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과 좀 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대화할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그가 이 우주선 조종사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뭐 연세대의 김주환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책 쓴 제목이 내면 소통이더라고요. IFS하고 비슷한 어떤 맥락에 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면에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걸 뭐 IFS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융도 그런 방식을 썼고 최면도 비슷하고 많은 치료 기법들이 비슷하게 내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면과 대화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냐라고 초대를 하는 거고, 근데 311페이지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따라가는 그런 실화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12페이지 우울증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내용이 좀 긴데요.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12페이지 우울증 여기 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변미경 선생님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네, 조금 맞긴 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많은 내담자들이 진단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묘사하는 법을 배워서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경험이자 정신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동작이 느려지고 짓눌리며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색이 퇴색하거나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인지적으로 그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정서적으로는 욕망이나 즐거움이 사라지고 분리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극성 장애에 대한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감정 변화로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담자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화난 부분이나 자살 시도 부분을 방해하는 보호자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약물 치료 및 입원과 같은 외부의 개입에 반응하여 우울증의 중압감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때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극단적인 내면 또는 외부 비판자들에 반응하여 얼어붙고 무너지는 추방된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운 추방자의 슬픔을 묘사하기 위해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부분들을 추방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결국 그들이 실제로 슬프고 외로울 때 보호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울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읽어본 것처럼 뭐가 좀 이상한 게 떠서 지금, 아이고, 네, 가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우울증이다라고 어떤 진단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어떤 병증이다, 진단명이다라고 할 때 저희가 쉽게 떠올리기 쉬운 어떤 IFS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얼리를 검색하고 사는 부분인데요. 논문을 쓰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 안에 그게 커졌거든요. 근데 막 주얼리를 검색하고 막 예쁜 걸 사드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방관이다, 중독적인 어떤 쇼핑에 어떤 문제를 보이는 소방관이다, 이렇게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 내면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소방관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걔 나름대로도 관리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다라는 어떤 우울증도 보호자일 수도 있는 거죠. 추방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보호하는 역할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312페이지 중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화난 부분이나 자살 시도 부분을 방해하는 보호자일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화난 부분, 중독적인 부분 하면 소방관, 강박적인 부분, 편집적인 부분 하면 관리자, 우울한 부분 하면 추방자, 이렇게 보통 카테고리를 보통 쉽게 생각을 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추방자일 수도 있고 또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든 우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태간과 그리고 또 한 명이 어떤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핀이네요. 그건 우리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좀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읽은 걸 조금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요?